네, 주말 뉴욕 증시 급등 속에 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도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자, 주말 앞두고 금요일도 먼저 국내 증시가 반등을 이뤄냈고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급등을 월요일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영될까요? 야간 선물 플러스가 아주 뚜렷하고요. 코로는 9%이 넘는 급등입니다. EWI ETF도 3.22%의 상승으로 오늘 국내 증시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에서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창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뉴욕 증시 급등의 배경에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은 또 더불어서 연상되는 것이 화학 업종의 이제 반등 기대감인데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께서 이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우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가 1.6%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화학의 대표주자인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이 두 개 같은 경우가 5.5%, 뭐 9.5% 정도 상승을 했고요. 9.5% 정도면 뭐 급등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크와 그 다음에 스틸 다이나믹스 같은 철강 기업 같은 경우도 3.5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 고금리가 거의 1년 반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한 5.5에서 4.5% 정도가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 화학 철강이 굉장히 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늘 말하지만은 건설 경기가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인하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5.5, 4.5%가 한 2년간 유지되면서 미국 화학 철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타겟팅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그러면은 금리가 제법 인하가 된다면 사이클 산업인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가 좋지 않겠냐는 그런 심리가 장중에 대두되면서 9.5%씩 5.5%씩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학과 더불어 이제 그런 전략들 살펴봤는데,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금리 인하 시점에 화학 업종은 또 얼마나 많이 오르고 또 화학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화학 기업들이 화학이나 이제 뭐 철강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보면은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은 이게 길게 보면은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금리에도 연동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상승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자라든지 이자 비용을 소비자들이 내면은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 제품에 대한 이런 소비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익이 결국 고금리에서는 이익이 많이 제법 망가지고 주가가 좀 제법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금리 하락 때는 언제 되냐면은 금리 하락 때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좋아지니까 화학기업이나 철강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제조업이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높아지면서 이익과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일례로 보면은 2020년에 금리가 2.5%에서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2.2%에서 0.25%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당시 S&P 500도 한 60% 올라갔지만은 이런 대표 화학 기업들 철강 기업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그때 당시 한 4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5% 떨어지면 한 450% 올라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변곡점이 나온 거잖아요.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한 5.5, 4.5에서 한 2년간 버티다가 지금 이제 내려올 조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고 화학이나 철강들 같은 경우는 이익과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점에서는 화학이나 철강 기업에 대해서 이 변곡점이에요. 정말 2년만 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생각이 나는데요. 금리 그 인하기에 화학업종의 주가가 450%나 상승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뿐 아니라 국내 화학 업종들도 기대가 그만큼 있다라는 건데 거기다 더불어서 또 하나지 이슈가 있네요. 이제 구조조정 소식입니다. 대규모의 구조 개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뉴스도 또 하나의 불을 지피게 될까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포인트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잡아보면 해외하고 국내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격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미국도 미국이지만 화학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이사회 충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화학 철강도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PBR 같은 경우가 0.2에서 0.5배 그런 최저 수준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배에서 2배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금리 하락기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국내 화학 기업들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부가 요청하는 대한민국 정부께서 요청하는 거는 첫 번째는 조선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모델은 뭐냐면은 잠깐 2022년을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조선 기업들 주가가 얼마냐면 지금 간단하게 우리 주식 시장이니까 조선 기업들이 보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올라갔냐면 7배 올랐습니다. 조선 3사를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막 17배씩 올랐어요. 1600%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2022년에 보면은 이 조선 3사들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조 원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조선 3사를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조 원에 그 당시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군함 수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지금 뭐냐면은 이런 조선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선이 그때 당시에 얼마면 생산 능력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NCC라고 부릅니다. 화학 기업들은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 만드는 거에 한 25%를 자율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국내가 줄일 때 중국도 지금 줄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기에 몰렸다. 그래서 원래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중국하고 한국의 구조조정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캐파를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수주가 일어나니까 조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익도 급등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차입금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앞서 정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캐파를 좀 줄여라. 그럼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하신 대로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는 주가가 많이 급등할 것 같아요. 우량 기업이 하면 부채 비율 한 10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BP나 아니면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금호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게 내는 기업도 있지만은 100% 정도 되는 이내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2년 12월 달에 조선 같은 분위기다. 저는 화학이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도 조선업처럼 구조조정 기대. 자, 그러면 조선과 같이 화학업종의 그런 급등이 2026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살펴봤고요. 사실 한미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번에 좀 기대감이 큽니다.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요.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또 국정 운영 동력 역시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운명의 한미 정상회담, 특히 원전의 좀 총 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너지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 기대감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하고도 맞물린다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분야는 휘발유 가격이에요. 휘발유 가격
LNG 가격, 그다음에 계란 가격이거든요. 계란은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게요. 그리고 휘발유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계란 가격,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을 제일 중시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중시하긴 게 말씀하신 대로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하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 분야에 들어오면, 제 주력 분야에 들어오면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걸 주장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없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LNG 프로젝트를 굉장히 가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LNG 가격이 낮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또 CO2도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NG를 굉장히 많이 한다. 셰일 가스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뜻 드는 게 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그 나오는 LNG 쪽도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안 하던 LNG 프로젝트를 다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에너지 기업들한테 LNG 다 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던 LNG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아시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유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의제 중에서 중요한 의제는, 네. 에너지 쪽에서 한 군데 의제는 LNG 쪽이 될 것이다. LNG를 많이 사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LNG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뭐 예를 들면 알래스카 네.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NG를 사는, 우리한테도 전략적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많이 사는 거니까 이런 예. 해칭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러면 LNG를 들어와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네. 지역난방공사 이런 것도 LNG를 많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부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LNG 쪽의 강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LNG 프로젝트, 뭐 알래스카 관련해서 좀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이 좀 더 동력이 될 것이다. 네,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요 의제들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